네, 반갑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자, 요즘에 비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종목 진단으로 확 날려버리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웰바이오텍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필에너지와 금양 두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명은 되게 짧은데 굉장히 강력하네요. 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네, 지금 끌어오르는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자,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네요. 자, 오늘 종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날 주가가 좀 내려갔군요. 17,890원. 일단 흐름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추세를 볼게요. 이제 우상향이 쭉 진행되죠. 그리고 상황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원전 관련한 섹터들이 조금 내려갔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같은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겠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기도 하면서 풍력 그런 에너지 있죠. 그 다음에 그쪽도 좀 있고, 또 그 다음에 조선 이쪽도 좀 관여할 수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원전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크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의 어떤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책들이 그렇게 좀 시원하지가 않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러 가지 재료, 이게 예전에 두산 중공업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의 시점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냥 걸면 걸리는 그런 공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가 되게 많아요. 원전, 조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담수화 시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웬만한 건 이제 다 걸리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원전 관련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건, 네, 지금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요. 네, 근데 주력이 아닐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원전 관련한 섹터들이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포인트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형태의 단기적 차익 실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이평선도 잘 모여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눌림목 형태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괜찮죠. 네, 전체적으로 큰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래요. 지지라인 때는 일단 10,000원대 위쪽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지지선까지 좀 멀리 있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지만 않으면 이 아래쪽 지지선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좀 그려볼까요? 네, 여기 라인대를 보시면 되는데 15,00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15,000원대를 이제 저점으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으로 본다라면은 우상향 패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7,000원이 지지라인대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지하고 바로 반등 나가는 패턴이 나타난다면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들어와서 이 종목을 밀어줄지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 상태에서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봉 나오고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가는 거, 지금 7월 달에 7월 10일 날 나타난 모습,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락 이후에 그 다음에 지지라인, 그 다음에 반등으로 연결되는 그 포인트가 나타날 때 그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이를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고 전략을 짜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홀딩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웰바이오텍 볼게요. 웰바이오텍 이 종목도 지금 변동성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날 화요일 날이네요. 상한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그리고 약간 섰다가 들어오는데, 보통은 상한가 2번씩 뽑아내고 나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온 걸 살펴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밀렸어요. 기업의 내용들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데 지금은 적자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유보율도 별로 없고
뭐 그래서 기업 내용이 이렇게 또 훌륭하다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긴 한데 많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리튬 공급망 개척에 대한 내용들. 자, 리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리튬은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갔었던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요. 전기차의 그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웰바이오텍이 짐바브웨에 있는 정부로부터 리튬 원광 수입 허가를 획득했다. 이것이 전해지면서 주가를 띄어올리는 요소가 됐습니다. 이게 11일 날 나왔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빵빵 치고 넘어간 모습인데 월 2만 톤의 수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돈벌이가 좀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그래도 리튬이라는 것은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리튬만 붙었다면 주가 올라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런 식인데 주가가 단기에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고. 경고 다음에 위험이에요. 근데 이 경고 딱지, 이 빨간 딱지 붙을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경고 딱지나 위험 딱지가 위험 딱지는 붙으면 일단 파는 게 맞아요. 근데 경고 딱지나 주의 딱지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밀린다고 한다면 그 다음 딱지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거는 지금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3,000원대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위험 딱지 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재료들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지금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좀 커졌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쪽이 일단 유지가 된다라면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장 어떻게 실적을 잡혀가지고 기업이 뭐 뻥튀기 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현재로서는 단기 급등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는 시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실 분들은 3,000원 이탈하면은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3,000원 위쪽에서는 일단 지지선이 유지가 되면서 다음 딱지, 위험 딱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3,000원 지지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월요일날 반등 나온다라면 네, 별 문제 없이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필에너지, 네, 신규 상장 종목이었죠. 237% 공모가 대비 237%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잘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이 정도면은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잘 올라서 뭐 다행이다 볼 수 있겠는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규 상장, 그 다음에 이 밴드폭이 커지면서 단타성 물량이라든지 단기적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공모 시점에 참여하신 분들은 보통 이 정도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많이 먹었으니까 좀 더 볼래. 그런 분들은 월요일날 변화가 일어날 때 대응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매도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면은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네, 신규 접근 이런 것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형태. 왜냐면 원래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팔아먹기도 하고요. 또 보유예수가 걸렸다 하더라도 보유예수가 끝나는 시점부터 또 매도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부담감만 커지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 싶으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CQ센이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보시면은요, 대부분 많이 밀렸어요. CQ센이 아니었나요? 네, 맞죠. 네, 그래서 대부분 많이 밀렸어요. 넘어간 종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수 스페셜 거시기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상장 이후에 네, 많이 올라가다가 또 밀리는 형태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처럼 이제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막 올라가는 형태면 괜찮아. 근데 이 필에너지도 사실은 네, 2차전지 관련한 예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네, 부담감은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면 그냥 들고 가세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바이오 쪽으로 좀 그 2차전지 쪽이 아니라 이제 그 전차군단 쪽으로 수급이 몰려간다. 그러면 2차전지가 조금 시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차익 많이 생기셨으면 좀 챙기시는 전략들 권장해 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네, 권장하지 않습니다. 뭐 신규 종목에 대한 신규 접근은 보통은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지금 그리고 공급 대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매력도가 얼마나 높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유리한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금양 넘어가 볼게요. 금양은 말이 많아요. 네. 주가가 또 올라가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도 만들어냈죠. 시총이 5조 8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10만원 돌파가 되면서 이게 뭐 대단한 종목이 돼버렸어요. MSCI 편입도 이제 8월 달에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추종 자금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더 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목요일이었나요? 이제 자사주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사주를 매각을 해가지고 뭐 100만 주 정도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팔았다. 자사주 매각을 하게 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보통은 회사가 자사주를 팔아먹는다고 안 되겠다. 이거 팔아야 되겠다.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자, 자사주 매각 이야기가 목요일날 나왔는데 금요일날 주가가 상승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자, 자사주에 쓰는 이야기는 뭐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몽골에 있는 광산 쪽에 있는 유상경제에 참여하기는 자금에 쓰겠다. 그 다음에 뭐 신공장 설비를 짓겠다. 이런 쪽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자금이 더 몰려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고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오고 있는데, 문제는 RSI 지표, 즉 과매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되죠. 즉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분명히 2020년도까지만 해도 1,000원대 하던 종목인데 지금 10만원대예요. 주가 수준은 거의 100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100배가 올랐어. 100배가 올랐다고? 근데 더 짧게 보면은요. 4,000원, 5,000원대부터 보면 20배가 올랐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을 갖다가 쓰더라도 이거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뛰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보면은 그래 5년 후 거 10년 후 거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가가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10년 동안은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란 얘기지? 네. 11년 후에 20년 후에 거 또 갖다 쓸 거면은, 그렇게 되면 뭐 100년 후 200년 거 뭐 1000만년 후에 뭐 이런 거 계속 갖다 써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업의 가치나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이걸 갖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것은 자 이제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더 많이 커질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이미 넘어섰어요. 이건 이미 넘어섰고, 뭐 실적이 아무리 따라붙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의 실적을 갖다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은 기업이 여기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요 이만큼 올라왔어. 좋다 이거야.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건데 3년 만에 4년 만에 기업이 100배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냐 이거죠. 아니지. 그리고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거 갖다 쓴다 하더라도 그동안 100배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예요? 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야. 그리고 다른 주식들이 막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나도 사자 이렇게 몰려들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고 있는 거 일단 이론적으로 해석이 안 돼. 뭐 증권사에서도 뭐 매도 리포트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 강력하게 매도하세요 라고 제가 강력히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에 막 수천 개가 달리겠죠. 이 새끼 뭐냐? 그러면서 매도를 왜 하냐? 너 죽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증권사들이 무서워서 매도 리포트를 못 내고 있대요.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긴 한데요. 자, 어쨌건 해석이 안 된다. 적정 가치나 뭐 현재 주가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앞으로 더 갈 건지 해석이 안 된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 뭘로 봐야 돼요? 기업의 어떤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접근하셔야 되겠죠. 심리라든지 이런 요인들 또는 추세라든지 이런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는 뭐다? 상승 추세. 그렇다면 일단 가고 있는 동안에 놔두셔야 되겠죠. 뭐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만들어지긴 했었습니다만 그냥 조정이고 나발이고 모르겠어. 또 살 거야 해서 올라가 버리니까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는 동안은 계속 들고 가시는 겁니다. 지지선만 잘 체크하세요. 지지선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정배열이고요. 우상향입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팔아먹을 이유가 없죠. 계속 홀딩하세요. 홀딩하시는데 단기적 이격이 벌어지니까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무엇이냐? 7만원, 75,000원. 거기까지 훅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RSI 지표도 높고요. 그래서 조정이 또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깊어봤자 아래쪽 지지선일 때 또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또는 여론이 또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응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조정을 받더라도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 뭐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뭐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래쪽 7만원에서 75,000원 라인대를 지지선을 잡고 조금 넓게 잡아야 되겠죠.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정도 보시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저의 기준도 뭐 넘어섰고요. 대응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뭐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에 대한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 홀딩하시면서 지지선을 체크하고 또 나중에 시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더 큰 하락이 아주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네, 그냥 더 들고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탑픽. 네, 지난, 금요일에 탑픽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고가로 마무리되는 모습. 네, 2%나 올라왔어요. 73,400원. 자,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굉장히 강한 추세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지금 2분기 실적은 별로였지만 3분기부터 실적 탑을 다시 찍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상승 추세를 계속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횡보했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다시 갈래.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좋은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지금 참여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을 더 올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라면 삼성전자에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거고요. 삼성전자를 더 사야 되겠다 마음 먹어도 시장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요. 8만원 정도까지는 가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8만원대 이상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추가 매수를 열심히 해서 평단가를 8만원 아래쪽으로 7만원 5천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낮춰주시기를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라면 아마 그동안 삼성전자와의 어떤 악연이 좀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제 주가 조정 실컷 받고 나서 한참 하락할 때 팔아먹으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긴 하겠습니다만 잘 버티신 분들은 일단 주가 상승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매수 시점이 안 나와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은 매수해왔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조금 더 강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잘 안 나옵니다. 61선 근처에서 매수가 되는 것들은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격이 벌린 상태에서 61선 매수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서 더 뿜어내 버린다라면은 굉장히 잘 갈 거고요. 만약에 박스를 그린다라고 한다라면은 현재 시점 7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은 나올 겁니다. 다만 지지라인 때는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실적 같은 부분들은 어차피 3분기 때 큰 폭으로 증가할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 하반기 또 내년도까지 우리가 쭉 지켜보시면서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조정 나오는 거 무시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저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상황인데 계속 올라가는 쪽에 베팅해야 되겠다. 나는 조금씩 사면 안 돼요? 한 주씩만 사도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사는 거야 어떻게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지 확 손이 나가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 판단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늘리시는 건 괜찮은데 신규 접근은 조금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은 여전히 밝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와, 이것도 지금 수익률이 50%가 넘어가는데 좋네요. 지난번에 저는 한번 팔았어요. 절반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어쨌든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그냥 가보자. 리튬이고 2차전지고 모르겠다. 철강이고 모르겠다. 일단은 추세가 가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자, 수급 모르겠다. 일단은 가고 있으니까 가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잘 해서 가고 있어요. 이건 2차전지 쪽에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포스코 자회사들이죠. 포스코자 이름 붙어있는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포스코가 예전에 그거 같아요. 카카오 잘 나갈 때 그때의 느낌들 자꾸 봤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들도 막 뻥뻥 터지고 막 이런 모습이라서 긍정적인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아직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더 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 판단됩니다. 2차전지 잘 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좋은 편이고요.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추세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난번 것처럼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갔다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냥 유지가 되면서 약간의 박스 형태 모습을 보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신고가의 의미가 있어요. 신고가의 의미가 있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조금 어느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놓은 입장에서는요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으로서는요 40만원이 깨져도 매도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대가 지금 저기 37만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평선 완전히 데드크로스 만들어서 완전히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매도는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홀딩 하시고요. 그럼 매수는 어떻게 해요? 라는 부분들 저는 35만원 요 밑에 35만원 아래쪽 내려오면 매수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추세에 맞춰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40만원 39만원 정도 예수가 뭐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40만원 정도에 근접할 때가 신규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 자리는 또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네,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낙폭이 커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조건은 신중하게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건 지금은 홀딩 유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조금 조정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네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웰바이오텍, 필에너지, 금양,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 간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주의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은 네,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